너무 모범답안 같아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나요? 저희는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러 이렇게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까지 찾아왔는데요. 그럼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 교수님. 저희는 오늘의 인터뷰를 진행할 유성을 대학생위원회 문화분과 박세원, 노동분과 남서연입니다. 네, 교수님을 유성구를 탐구하는 학생들, 즉 유학생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전국 전 세계 각지의 인재들이 모여서 학문의 장을 이루는 이곳 카이스트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감이 되시는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쁜데요.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기에 앞서 시청자분들께 교수님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김소영 교수님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부교수님이시자 전 학과장이시고, 주로 정부 R&D 지원 및 평가, 기초과학정책, 과학기반 ODA, 이머징 기술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과학기술과 공공정책을 아우르시는 연구를 진행하십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자문위원, 위원장 등을 맡으시며 정말 화려하고 남다른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교수님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정치학이에요. 근데 정치학 안에 정치 경제랑 국제 관계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정부의 지출, 특히나 세계 경제가 통합되는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정부 재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 와서 주로 하게 된 게 이제 연구개발 예산, 또 하다 보면은 그 연장선에서 평가, 기획 이런 거를 가르치고, 또 제가 또 특히 관심 있는 거는 과학기술 인력, 인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혹시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유학생 인터뷰는 크게 김소영 교수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과학외교와 과학정책 세 가지의 챕터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제1의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카이스트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인문사회 계열의 교수가 아닌 카이스트의 교수로서 인문사회학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더불어 카이스트에서의 사회과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 한 15년 전을 떠올리게 하는데, 제가 사실은 수학도 영어도 다 같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석사를 한국에서 정치학도 했지만 미국 가서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수학적인 그런 걸 활용하는 쪽으로도 이학 석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카이스트가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카이스트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이공계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랑 맞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원래 이공계가 좀 아니었을까. 특히 제가 하는 게 이제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이 굉장히 수학을 많이 써요. 수학이나 어떤 그런 계량적인 걸 많이 쓰는데, 사회과학이 카이스트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이공계라는 좁은 데 머물지 않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거기에 이공계를 넘어서서 어떤 국가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공계를 넘어선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회과학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반대 측면에서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이공계의 방법론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연구 면에서도 굉장히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제 학생들에게 교양으로서의 인문사회를 가르친다를 넘어서서 카이스트를 졸업하면 자기만 먹고 살 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같이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회과학에 대한 그냥 단순한 교양적인 이해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진 이공계 학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할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모범답안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가지는 사회과학에 대한 정말 좋은 이야기를 교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를 통해서 김소연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다음 챕터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적 자원이 왜 과학기술 발전에 투입되어야 되고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 뭐 1억이 있다고 할 때 그 돈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건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적 자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교육, 보건, 환경 보호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왜 그 돈을 과학기술에 넣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들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내용은 과학기술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기술이 어떤 한 개인이 독점해가지고 그걸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것이 혜택이 공공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기업이나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그게 모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의도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쓰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런 과학기술이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도 그거는 과학기술계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폐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그거를 잘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정부가 과학기술의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R&D 정책 연구실에서 주로 고민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 자원의 투입의 정당성 또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 공적인 부문 그리고 정부의 역할 뭐 이런 데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재원이 투입된 R&D의 할당과 운영 속에 내재된 딜레마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 주제인데요.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게 특히 기초과학이 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뭐 10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문제들 당장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딜레마는 어떤 그 선거의 시간과 이 과학기술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 선거는 뭐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지원했다 저런 기술을 너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과학기술이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필요한데 뭐 어떤 연구를 할지도 그 연구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그것도 사실 전적으로 그 연구자들의 자유일 텐데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그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책무성 이런 거를 안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자기 정화 작용도 해야 되고 그런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죠. 뭐 피어 리뷰도 잘 되어야 되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쓰기 때문에 그런 책무성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교수님 설명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를 통해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관심을 가지는 유대위 위원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아쉽지만 이번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바로 과학 외교와 과학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연구와 실무를 함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 사업을 자문하시거나 진행하심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렵지만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뭔가 정답이 있고 뭔가 가야 될 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많은 이슈들이 보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코로나 백신 초기에도 이거를 뭐 한 번 맞을지 두 번 맞을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위원회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뭐 쉬운 것도 있죠.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정인데 거기서 이제 과학기술적인 전문성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기술에 당연히 기반을 하더라도 양쪽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문위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들으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는데 거기에 설사 전문가들이 다 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상대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희처럼 이렇게 대학에만 있고 아니면 연구소에만 있으면은 어떤 정책 결정의 시급성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그걸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더 이제 우리가 대학이나 연구실에 있는 전문가로서 왜 저런 걸 안 하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저런 거를 안 하는 데나 또는 저런 거를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알차고 유익했던 내용들로 가득했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책대학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 외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그리고 김소연 교수님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참 의미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보너스 질문 2개만 더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남은 올해 교수님의 목표와 다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외교 인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제가 올해 특히 2학기 때 마음먹고 지금 진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제자들이 꽤 많은데 이제까지 한 번도 홈커밍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막 치이고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10월 말쯤에 저희 졸업생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학생들한테 다 이제 연락을 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기로 했어요. 말은 워크숍이지만 가서 그냥 놀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일 것 같은데 훨씬 더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올해 아주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과학 외교 인재를 꿈꾸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길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길을 찾을 때는 이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360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어디서 끝나든 간에 계속 이제 끝이라는 건 죽음은 끝인 것이고 그 전에는 계속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학 외교에 열심히 길을 찾겠지만 그 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설사 주저앉더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본인이 설사 어떤 과학적인 전문성이나 아니면 과학 외교라든지 이런 분야에 꼭 다 이렇게 안차게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쌓인 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라. 가보고 계속 거기서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는 풍부하게, 가슴은 따뜻하게 만들어준 인터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소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